2차 방식 되게 많던데? 그지? 양이 참 많던데? 어쩌나? 이거를 유형 10개를 하면 정말. 자, 근데 2차 방식 들어가기 전에 1차 방식 잠깐 정리 좀 하고 들어. 1차 방식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 자, 1차 방정식은 일단 주어진 변수가 x라고 하자. x의 차수가 1차로 표현됐으면 1차야. 그리고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이고, 여기에 개수가 이제 중학교 과정의 1차 방식의 문제 유형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x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있죠? 얘들을 같이 미정계수화 시켜서 물어보기도 해요. 알았죠? 예, 또는 절대값 씌워서 물어보기도 하고, 라고 할 때 이거를 만족하는 x, 얘를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는데 문제는 방정식이기 전에 얘가 혹시 방정식이라는 말 안 하고 항등식이다,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방식은 원래가 해가 하나예요. 알았죠? 1차 방식에 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1차 방식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 x의 개수가 미정계수화 돼 있으면 이거는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나눠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a가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러면 0이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눠도 되죠. 나눠도 되니까 그냥 x는 a분의 b 해서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x의 개수가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아, 선생님 뭐 문자에다가 뭐하러 곱하기 0을 표현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0인 경우는 생각을 해봐야 돼. 0인 경우는 또 얘는 두 파트로 또 나눠져.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 그럼 생각해봐. a하고 b가 다 0이면 저 식의 표현은 0 곱하기 x는 0의 꼴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이 등을 만족하는 x는 이건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하잖아. 그럼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일종의 항등식이지.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부정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모든 수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수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복수수도 되고 허수 다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해가 실수의 범위에서만 해를 논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복소수도 해가 나올 수 있어. 허수도 나올 수 있고, 복소수가 뭐 허수를 다 포함하긴 하지만, 그럼 얘가 0이 아니잖아, b가. 그럼 얘는 0 곱하기 x는 b, 0이 아닌 b거든. 이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무조건 얼마인데? 0이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0이 아닌 b하고 같게 만든 x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리는 해가 없다 해서 불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능. 알았죠? 이건 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x의 개수를 이렇게 미정계수화 시켰을 때 처리는 이와 같이 나눠서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요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이렇게 있다. 절대값 x가 만약에 a다. 얘들아, 이게 절대값 x가 a다 그러면 이미 이 a는 0보다 커나 같은 수야. 왜냐하면 절대값 자체는 뭐야? 0보다 커나 같은 걸 의미하는 거지. 절대값의 뜻이 뭐니? 원점부터의 거리. 그렇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바로 절대값이야. 그러면 거리는 양의 의미야. 수학적인 의미에서 양의 의미야. 너 나한테 재수 없으니까 짜증나. 너 나한테 마이너스 5m 떨어져.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절대값 씌운 이상 이 x는 음이어도 되고 양이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렇지만 이 기호를 딱 씌운 이상 이 값옷을 딱 씌우면 양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얘하고 같은 절대값 씌웠으니까 a는 당연히 양이어야 되겠지? 라고 할 때 얘는 x값 자체는 a도 되고 뭐도 돼? 마이너스 a도 되는 거지. 알았지? 뭐 이거 단조롭게 예를 들면 절대값 x가 2다 이 얘기는 수위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란 얘기야. 근데 수위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떨어져도 되고 왼쪽으로 떨어져도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이 좌표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얼마다? 뿔마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맞아? 얘들아, 이거 뿔마 2는 어떤 접속사가 표현되어 있는 걸까? 5어지, 5어. 또는이지. 2 또는 마이너스 2지. 2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2는 아니지. 상식적으로 2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니? 안 그래? 좌우동체야?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구상의 표현으로 나타냈을 때 또한 알아두시라고.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 구하라. 이거는 해가 없는 거죠. 이건 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식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식은 이미 중상가정에서 다뤘어요. 그죠? 2차 방식은 중상가정에서 다뤘고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했을 때 기억해도 문제에서 이렇게 식을 써놓고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일 때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라는 문구를 쓸 때가 있어. 그러면 얘는 x에 관한 방정식일 때라고 얘기하면 a는 0이어도 돼. 왜 그래? a가 0이란 얘기는 x에 2차항이 없는 거지. 그치? 2차항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그렇지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때라고 하면 A는 0이 아니야. 그렇지. a는 0이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문구 자체가 나중에 너희들이 생각 없이 했다가는 실수 유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 하나 꼼꼼하게 다 되짚어서 기억해두고 그러면 2차 방식인데 이걸 해를 만족한 이 등호를 만족한 x값 찾는 거잖아. 그럼 이 x값 찾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대로 무슨 분해? 인수분해. 그러면 인수분해 이한 방법은 이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나오는 방정식에는 다 1차 방정식에서 해가 구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항 3개짜리는 대각선의 곱으로 하면 되고 항 2개짜리는 혹시 제곱관계로 해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서 뭐 인수분해 방법에 의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가 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가 있으면 무슨 공식? 근해 공식. 자, 그런데 얘들아, 학교에서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의를 대비하면, 아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야. 이게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근해 공식을 유도하시오라고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어. 증명 파트로. 유도 가능해? 근해 공식으로 유도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얘기야. 그지?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이 주어진 2차식을 완전 제곱식화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설명해야 되나? 근해 공식 유도는 3학년 때 배우지 않았니? 중3 때? 네. 왜 뒤에 있어? 뒤에 있지? 한번 그냥 해줘? 안 해도 돼? 근해 공식 이거 유도 증명 과정 이거는 필히 좀 반드시 책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혹시 몰라요? 이거 나오면 10점짜리야. 대박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근해 공식을 써버리자. x는 외워. 뭐야? 2a분의 뭐지?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해 공식이죠? 자, 이게 근해 공식인데 알아두세요. 이 식이 말이야. 이 x의 개수 요 자리에 x의 개수 요 자리가 2b 프라임으로 대신 들어가 있을 때 뭐로? 2b 프라임. 이 얘기는 x의 개수가 일종의 짝수의 형태, 짝수의 형태로 제시가 돼 있을 때는 근해 공식이 하나 더 있어. 당연히 b 자리에다가 2b 프라임 대신 표현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 따로 쓰도록 할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프라임 제곱하면 뭐야?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지. 근데 여기에 근호 안에 있는 공통 수가 4가 있지. 4가. 이 4를 묶으면 4는 나가죠. 뭐로 나가요? 2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 분모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이거 약분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약분 처리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이 같은 공식이 마련될 수 있지. 이걸 뭐 일컬어서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요 자리 1창의 수가 짝수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공식이긴 하다고. 그런데 요 자리가 짝수로 돼 있으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거를 다 대입해 놓고 약분해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해. 근데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에 1창의 수가 짝수일 때 약분 처리하는 과정이 생략되니까 편한 거야. 알았어?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 고일 과정 이제 고등 과정에선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여기서 B'이라고 하는 건 1창의 개수의 반이에요. 반. 여기가 만약에 3이면 2분의 3 대입하면 되고 4면 2 대입하면 된다 이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 근해 공식을 선생님이 이제 고등 과정에서 막 근해 공식 이게 쓰고 하는 거는 정말 기초적인 이제 내용이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은 1차 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해는 1차 방정식이 아니지.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맞아? 맞니? 그리고 해가 안 나오는 것도 그건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 x의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없지. 왜냐하면 x의 개수가 얼마일 때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그래. x의 개수 a가 0일 때잖아. 그럼 x의 개수가 0이면 1창 자체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1차 방식은 원래 해가 하나야. 근데 2차 방식은 해가 2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무수히 많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할 수는 없어. 그지? 그런데 알아도 얘들아, 방정식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 x의 값을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표현은 근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해나 근은 수야, 수. 이걸 만족하는 수인데 그 수의 영역은 실수의 영역이 아니야. 복소수의 영역으로 생각해줘야 돼, 일단은. 이해하겠니? 복소수의 영역, 허수까지 포함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차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거의 해 개수를 한번 구하고 싶다. 여기서 얘기하는 해 개수라는 것은 근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실근의 개수를 일컫는 거 아니겠냐? 그래, 안 그래? 뭐의 개수? 실근. 실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서로 다른? 실수근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근을 결정하는 것은, 이거의 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앞에 뿔마가 붙어있지. 이게 뿔마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 두 개를 의미하듯이 얘도 플러스로 연결된 식 하나, 마이너스 연결된 식 하나 해서 x가 몇 개로? 2개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 말 아니야. 그런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옆에 붙어있는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어때? 이 뿔만은 표현이 안 되지. 그럼 얘는 해가 몇 개야? 하나인 거지. 고로 이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는 역할이 바로 2차 방정식의 x의 개수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값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디터미넌트 해가지고 판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판별식 값 자체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값 자체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실수값이잖아. 어찌어찌해서 ABC에다 수 집어넣으면 어떤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수는 실수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실수는 언제나 양의 실수, 음의 실수로 구분하기 때문에 양일 때, 0일 때, 음일 때 나누는 거거든. 라고 한다면 알아둘 게 얘가 0보다 크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다 사용하겠지. 그러면 근이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근호 안에 있는 값의 보호가 양이잖아.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양이면 그거는 실수지. 그치? 자, 그러면 플러스일 때 근하고 마이너스일 때 근은 서로 다른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때 무슨 근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는 서로 다른 무슨 근?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도록 해라.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써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0입니다.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이면 근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 오케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간 수가 표현 안 돼 있죠?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간 수가 안 표현 안 돼 있으면 걔는 실근이 맞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슨 근이라고 하지, 얘들아? 중근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 이 중근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근이 하나예요 라는 거의 줄임말이기도 한데 서로 얘는 다른이지. 서로 같은 두 실근. 근이 아니라 실근. 이거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중근도 무슨 근이야? 실근이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가 되니까 얘는 허수지. 그런데 허수인데 서로 다른 두 허수지. 뿔만 앞에 다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그래?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근이라는 말은 허수근의 줄임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고등과정에서는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단원을 공부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복소수의 내용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어느 단원에도 실려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복소수로 그냥 끝나는 거야. 복소수 안에서 근호 안에 이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때 우리는 이거를 루트 2i라고 하는 허수의 표현으로 나타낸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 말은 앞으로 얘기하는 근들은 기본적인 건 실수로 표현되어 있는 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허근이다. 그러면 실근의 입장에서는 허근이 나오면 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제 단정하는 거지. 없다라고. 오케이? 됐어? 자, 그런데 알아둬야 될 게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공통의 문장이 뭐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두 실근. 공통의 문장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만약에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을 갖는다. 두 실근을 갖는다. 이 조건이 나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 서로 다르리라는 표현을 안 쓴 이상. 됐어?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의 종류는 근의 공식의 종류가 두 개이듯이 얘도 두 개입니다. 어떤 얘기냐?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식이 바로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판별식의 역할을 하듯이 요 1차의 수가 2b'의 표현으로 돼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것도 뭐예요? 판별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가 원래 이거 D 맞잖아. 근데 얘하고의 공통의 수는 4지. 그럼 양변을 4로 나눠봐.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D야. 맞아? 그럼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1창의 개수가 짝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개수를 갖고 있을 때는 이 판별식보다 이 4분의 D의 표현이 계산상 편하다 이거야. 알았지? 이거의 내용도 똑같아.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때 쓰는 내용이다? 1창의 개수가 짝수의 형태로 될 때 쓰는 공식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i하고요. 3i하고 그 다음에 4i하고 누가 더 크다? 할 수 없다 그랬지? 이건 부호도 알 수 없다 그랬지? 부호도 알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건데 허근의 개수도 알 수는 있지만 이 판별식은 언제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지만 언제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오케이? 이 판별식은 어느 때만 사용 가능하느냐? 이 개수, 2차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개수 ABC 있죠? 이 개수 ABC가 실수일 때만 사용 가능해. 실수일 때만 사용 가능해. 오케이? 왜 그런지 알아? 생각해봐. 만약에 이 X, 내가 근의 공식을 한번 써봤어. 근의 공식 써봤는데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3i 뿔마 루트 이거 제곱. 응? 뭐 이거 3i 제곱하면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9지. 그리고 4 이게 곱하기 1한 거잖아. 그럼 이게 B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40.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AC잖아. AC. C가 뭐 그냥 그렇다 그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뭐 11 이렇게 나왔어. 가능하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아니 여기에서 A가 1이고 C가 3이라고 가정해. 그럼 10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여기 B가 3i고.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식이 x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3i x 그다음에 플러스 4는 0이야. 이걸 갖고 판별 여기다 집어넣어 본 거지. 집어넣으면 여기 1 여기 맞지 이거? 네. 맞니 안 맞니? 맞아요. 그럼 이거 양이야 음이야? 양이요. 양이지. 양이면 무슨 근 갖는다고?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고 그랬지. 근데 앞에 i가 붙어 있잖아. 이게 실근이야? 잘못된 거지.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 바로 이 개수의 허수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지. 개수가 뭘로 돼 있을 때만? 실수로만 돼 있을 때.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런데 단 중근일 때 중근의 의미는 근이 하나란 의미로 해석해도 돼. 근이 몇 개? 근이 하나란 말로 해석해도 돼요. 근이 하나란 말로 해석해도 되는데
그럼 보면 x-i의 제곱은 0이다. 이거 만족하는 근은 i 하나잖아. 이거를 갖고 판별식을 쓰잖아. 이거 x는 0이지. 이거 판별식 한번 써볼래? 이거 4분의 1 짝수 판별 써도 되지, 이거. 요거 반의 제곱 i지. 그럼 마이너스 1 맞니? 그 다음에 AC 하면 이거 플러스 1 맞니? 플러스 1. 맞니? 얼마? 이거 0 맞지? 0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판별식이 0이니까 무슨 근이야? 중근이지? 네. 중근인데 얘는 근이 하나인 건 맞잖아. 허근이 나와서인 것 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근의 개수를 그냥 실근이다, 허근이다라는 구별 없이 근의 개수를 알려준다라고 할 때 중근인 경우 있지, 중근. 중근인 경우는 예외야. 중근일 때는 A, B, C가 실수로 돼 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단 실근은 아니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네. 요거는 요 내용만 기억해도 이걸 문제화되는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또 하나 이거 좀 주목해. 이거 실근, 두실근, 중근은 중실근. 어?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중상가정의 내용에 다 실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가정에서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이 개수들, 해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해를 구하는데 단순하게 중상가정과 똑같은 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ABC 있죠, ABC. ABC 뭐 개수를 감춘다든가 아니면 X쪽에 절대값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X쪽에 가우스를 씌운다든가 하는 좀 심화된 문제가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 부분은 중3의 내용보다는 조금 확장된 내용이구나라는 걸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하면 되는 거잖아. 알았지? 됐어? 네. 자, 잠깐 쉴게. 자, 지금 판별식을 두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판별식이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쓰이긴 할 거예요. 근데 알아도 이 판별식은 오로지 2차 방식에서만 적용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가 2차 방식만 다루겠니? 그지?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트가 수화식 단원이야. 수화식. 수화식을 이제 수학으로 얘기하면 알게브라 해가지고 대수편이라고 얘기해. 대수학. 대수학. 그래서 얘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판별식의 의미를 시계 관계에서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고등수학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그래프예요. 이거를 다 도식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의 형태에서 판별식이 갖고 있는 의미 파악 이런 게 더 여러분들이 더 추구해 나가야 될 내용이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그림만 펼쳐져 있으면 얘네들은 판별식의 의미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방정식을 지금 하고 있지만 너희들 수학 원을 통해서 함수를 했지만 함수 한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배우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한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걸 2차 함수를 한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배울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현재가 이렇게 방정식부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제 미분이라는 걸 공부하고 그러게 되면 함수를 한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을 다뤄요. 그러면 더 그림상에서 함수라고 하는 건 그림이 동반되는 거야. 그림. 우리는 그걸 그래프라고 얘기하지. 내가 여기서 하나 질문해도 돼? 그래프가 무슨 뜻인지 아니? X의 변화량이 따를. 그건 네 생각이지. 책에 그렇게 실려 있니? 그래프가 무슨 뜻인지 다음 시간까지 알아봐. 자, 그래프 단어잖아. 선생님이 추구하는 게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의 뜻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가 무슨 뜻이냐면 점집합이야. 어? 그래프가 점집합이라고. 나중에 얘기할게. 자, 봐봐. 예제 1번.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x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지? 1차 방정식이다라는 언급도 안 해놨지. 그냥 x에 대한 x가 있고 등호가 있으면 그냥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있고 등호 있으면 방정식을 풀어라. 근데 얘는 지금 x가 1차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1차 방정식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단 1차 방정식 풀이야 한다는 얘기는 변수에 대해서 묶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해서 우변으로 이항하지. a 플러스 1. 여기 a 있고 여기 이항이면 마이너스 x 있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x는 해놓고 a-1분의 a 플러스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1차 방식이라는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거지. 안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이 미정계수가 뭐일 수도 있다. 0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면 즉 a가 1이 아니면 x는 이거 맞아. 근데 문제는 a가 1이면 얘는 해가 0 곱하기 x는 a의 자리에 1을 대입하면 2잖아. 근데 좌변은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2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때는 해가 즉 a가 1일 땐 해가 없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불능이라고 한다. 불능. 알았어? 이게요. 이게 부정이고요. 이게 불능이에요. 똑같은 글자인데 읽는 방법이 다르지. 이거 왜 그런 거야? 뒤에 오는 글자. 그렇지. 뒤에 디귿 지읒이 오면 얘는 부고 디귿 지읒이 아닌 문자가 오면 얘는 불로 읽은 거야. 이때는 정할 수 없다. 이때는 능력이 없다.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불능 부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어렵다. 영어도 쓰고 한자도 쓰고 막 한글도 쓰고 막 뒤죽박죽. 단어 좀 수학에서도 단어, 용어, 기호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선생님도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과목에서 쓰이는 용어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단어, 용어, 수식, 기호 의미를 다 파악하면 돼.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여기 x가 또 있네. 그럼 x끼리 묶기 위해서 넘기지. 넘기면은 얘는 전개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인데 여기 플러스 8이 넘어오면 뭐야? 플러스 3, 여기가 a지. 플러스 3 맞니? 이렇게 묶이는 거 맞아? 여긴 그리고 a 플러스 3만 이렇게 남지. 근데 얘가 a에 관한 2차식이 개수인데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대각선의 곱으로 가능하고요. a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그냥 x는 해놓고 얘를 나눠야지 해서 이걸로 나누면 a 플러스 3이 약분되네.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나눴잖아. 이걸로. 나눈 이유는 뭐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얘가 0이 아니란 전제지. 얘가 0이 아니란 얘기는 a가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아니고야. 맞아? a가 뭐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 아니면 x의 값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자, 그런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는 x의 개수가 0이 되지. a의 자리에 마이너스 1 되면 얘 2가 되지. 이 경우는 해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불능이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0이지. 얘도 0이 돼버리지.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해서 부정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부정이 아니라 x는 모든 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모든 실수라고 쓰면 안 돼. 모든 수라고 얘기해야 돼. 오케이? 이 x에다가 i를 대입해도 0이잖아. 그럼 i는 실수가 아니잖아. 차이점 알겠니? 네. 예제 2번에. 태준아, 너는 무슨 과 가고 싶어? 대학을? 뭘 전공하고 싶어? 오징어 심리학. 지금 장난해? 아무튼 의사 되고 싶어요. 의사? 장의사? 아니요. 닥터장? 장의사 안 돼요. 닥터장? 그리고 사람 막 쓰러지면 도와줄 수 있는
자기산에 영원히 못 일어날 따름이. 그럼 쓰러진 사람만 도와주는 거야? 아니야. 멀쩡한 사람, 막 아픈 사람.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심리학. 야 치외과에 치외과. 심리과. 좋은 게 다른 거는 사람이 죽잖아. 걔는 안 죽어. 의사가 되고 싶어? 선생님이 3년 연속 의대를 보냈는데 근데 이 지역에서 뭐 알아주지도 않더라. 그렇게 해도 의사 공부 잘해야겠다. 특정한 어떤 의대는 생각해봤어? 저요? 그냥 의대면은 다 좋죠. 스카이캐슬에서처럼 무조건 서울대 의외과? 그건 너무 힘들. 그거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도 거기를 목표로 해야 좀 더 목표는 거긴데 말은 그렇게 하긴 근데 하지만 지방 의대도 좋아. 의대면 다 괜찮아. 의대면 다시. 뭐 의대야 뭐 차이는 있어. 지방 의외과 나온 거하고 서울대 의외과 나온 거하고 선생님 봐도 의사를 이렇게 대면해 보면 실력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신뢰가 좀 더 가는 건 있어. 야,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대 의외과는 만점자가 수두룩하잖아. 수능 만점자가. 그래서 유튜브 그 서울대 의외과 그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어떤 애 만점 받았는데 수학 문제집을 500건 풀었대. 대단하지. 만점 받는 이유가 다 있지 뭐. 만점 받는 애들하고 뭐 수시로 해가지고 최저 정도 맞춰가지고 좀 해서 지방대 의외과 간 애들하고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아? 이게 뭐 4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400점 만점에 400점을 다 맞는 거하고 390점을 맞는 거하고 이게 10점 차이밖에 안 나긴 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10점 차이에 대한 부분은 달라. 이게 이 사이 내에서도 이 10점 차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야. 뭐 선생님도 과거에 어떤 공부했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 100점을 맞는 경우 있잖아. 100점을 맞은 과목들이 있었거든. 100점을 맞은 과목들을 선생님이 공부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100점 맞는 과목은 만약에 그 과목을 딱 떠올리잖아.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한 그 전체적인 줄거리, 세부적인 내용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 돌듯이 싹 돌아. 실제로 딱 시험 보기 직전에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다 빙빙 다 돌았던 것 같아. 다 이게 거의 이제 그게 퍼펙트한 공부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사실 시험을 공부하고 하게 되면 약간은 좀 불안한 과목들도 있긴 한데 100점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 그렇지? 운 좋게 또 하나 맞나 틀리나 하면서 찍었는데 맞기도 하고 해서 100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퍼펙트하게 딱 100점 나오는 형태는 그 과목을 통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그래야지만 100점이 나오구나라는 생각이 학창시절에 들었던 경우가 있었어. 자, 열심히 하겠다. 어쨌든 자, 이거 해를 구하래요. 해를.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이건 이미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라 말 안 해도 2차 방정식이야. 2차의 개수가 1이니까 0이 아니니까. 자, 이거 해를 구하라.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개수가 무리수로 돼 있는 거 그게 차이죠. 중학교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알아두세요. 이게 문제를 내면 이 개수가 이렇게 무리수로 돼 있어도 그 자체가 대각선의 곱이 가능할 수도 있어. 그 자체가 대각선의 곱이 가능할 수 있어. 알았지? 그 자체가. 근데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시도해보는 거야. 안 되면 무슨 공식 쓸까? 근해 공식을 쓰면 되긴 하는데 이게 근호 안에 근호가 아마 또 놓이게 되는 현상도 나타날 거야. 그냥 생각 없이 만약에 해보면 자, 근해 공식 써봐. 2분의 2a분의 이거 뭐야? 1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2 맞니? 이렇게 된 거 맞니? 이 근호 안에 또 근호가 들어가 있지. 이게 이중근호예요. 그럼 이거 이중근호 풀이를 예전에는 했었어요.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이건 이중근호를 이용한 풀이로 하지 말라는 의미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이제 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갖고 멘붕 올 수도 있다. 아니면 이중근호 풀이법을 또 공부를 해야지. 근데 왜 뺐을까?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얘는 보세요. 여기 항이 이렇게 수가 두 개의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차의 꼴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뭔가 대각선의 곱을 하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일단 묶어볼게. 마이너스 해놓고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묶어볼게. 그럼 이걸 대각선의 곱으로 1, 2. 얘는 어떤 두 수의 곱이냐라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이거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하는 1차항의 개수가 발생 안 되지. 그러면 얘를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이 수를 어떤 두 수의 곱의 형태로 바꾸는데 1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지. 오케이? 뭔지 알겠어?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를 루트 2로 묶으면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1, 1 한 다음에 얘는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개수는 유리개수죠. 유리수로 돼 있죠. 여긴 근데 상수가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지. 그럼 그 무리수를 없앨 수 있는 1차항 개수 때문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무리수인 루트 2를 발생시키는 이 수를 이와 같이 공통항으로 해가지고 묶는 작업. 이게 일단 생각이 들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되겠지. 아닌가? 맞아요. 예, 맞지? 이렇게 되면 이거 없어지니까 됐지? 그럼 여기가 x고요. 여기가 x예요. 근데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그냥 이거를 가로줄로 0으로 하는, 이거를 그냥 가로줄을 0으로 하는 x의 값 밝히면 되는 거고. 그러면 x는 얼마 나온다? 루트 2 또는 이건 반대부호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다 해서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무리수로 돼 있어도 대각선의 곱이 가능해요. 알았죠? 근해 공식 쓰지 말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대각선의 곱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무슨 식?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얘는 x는 해놓고 2a분의니까 8이지. a는 2차항 예수를 얘기하고 이거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의 제곱 25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12에다 마이너스 4를 또 곱하니까 마이너스 48이죠. 그렇게 되면 8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얼마다? 마이너스 23이지. 그럼 얘는 23i죠. 무슨 근가죠? 허근 같지? 허근 같지?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어느 때 허근이 발생되지? 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 식을 보고 빨리 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어떤 얘기냐면 얘가 2차식이야. 근데 이게 대각선의 곱이 돼? 안 돼? 안 되지. 대각선이 곱이 안 되면서 상수항이 양수지. 상수항이 양수이면 허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식이야. 다시 대각선의 곱이 안 되지. 그리고 상수항이 양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허근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라고. 근데 거기다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거든. 조건 하나를 더 추가해야지 확실히 이건 허근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물론 판별식인데 귀찮아서 판별식 안 쓰고도 그냥 우리가 그냥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야. 이게 허근을 갖냐 안 갖냐 확인하는 방법은 대각선 곱 안 되지. 상수항이 양수지. 그럼 얘는 허근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여기 2차항 계수가 1이면 간단해. 이거의 제곱, 이거의 그 2분의 1의 제곱 1이지. 얘가 더 크지 3이. 그럼 이건 허근이야. 어떤 얘기냐면 이거 완전 제곱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0 아니야? 0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거 x 플러스 1의 제곱은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 나오지? 네. 이거 제곱이지? 실수는 제곱을 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음수가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허근이지. 알았어? 알았어? 그럼 만약에 이거 x의 값 구하겠다 그러면 x 플러스 1은 뿔마 루트 마이너스 2고 2를 넘기면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근해 공식 안 쓰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하고.
3번은 그냥 근해 공식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자, 얘 이거는 1창의 수 이게 하나의 무리수 이게 순 무리수로만 돼 있잖아. 아까 얘하고는 좀 다르게 어디 갔어? 요거와는 다르게. 그럼 이때는 근해 공식을 써도 거의 상관없어. 어? 아니면 이것도 대각선의 곱으로 하려면 이거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면 4분의 2a니까 이거 루트 3 뿔마 루트 이거 제곱 3이죠. 이거랑 이거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이죠. 이거 무슨 건 나와요? 허근이 나옵니다. 루트 13i 이렇게 쓰면 되죠. 저런 문제 시험 문제 안 내. 자, 3번에 자, 이번에 뭘 포함한? 이 유형의 제목은 절대값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풀이야. 그치? 그러면 절대값 있다. 알아도 절대값은 무조건 벗기는 거야. 절대값은 무조건 벗겨야 돼. 근데 벗기는데 어떻게 벗기느냐? 조건을 달아서 벗겨야 돼. 이 안에 있는 값이 문자로 돼 있을 때는 부호를 모르면. 그래서 얘는 x가 안에 있는 식이 양일 때와 음일 때 해놓고 안 바뀌고 부호 바뀌고 벗겨놓고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조건을 달아야 된다. 조건을. 자,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식은 그냥 나와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 대각선의 곱으로 하게 되면 x-4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나중에는 선생님이 그냥 이거 암산 처리해서 이 인수분해 표현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해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데 항상 주의할 것은 이렇게 내가 스스로 문자에 대한 범위 조건을 달면 이 나온 값을 무조건 해로 간주하면 큰일 나. x가 뭐인 것만 양의 부분에서만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만족하는 건 이거 제외하고 x는 뭐만 돼야 돼? 4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x가 음이면 절대값 나올 때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각선의 곱을 하게 되면 방금 얘하고 나왔던 거에 부호만 반대가 되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이것도 해를 두 개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x가 뭐인 것만? 음인 것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해서 해가 몇 개?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됐니? 조건 달아야 돼. 그리고 이 조건에다가 등호를 넣고 안 넣고의 위치는 어디에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 둘 다 붙여도 상관없다. 네? 자, 그런데 하나 알아두세요. 뭘 알아두냐? 계속 이렇게 풀이할 거냐? 이거는 이제 각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풀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참고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하면 얘는 x제곱, 절대값 벗긴 거의 제곱과 똑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이 절대값 안에 어떤 x에 관한, 아니 어떤 식에 관한 부분이 돼 있어. 문자 x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양한 식이 들어가 있어도 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절대값 벗겨버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값 x-1의 제곱은 x-1의 제곱하고 똑같다고. 알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1창 x에만 절대값이 있다라고만 생각할 필요 없이 사실은 이 x제곱도 절대값 x제곱 이렇게 돼 있어도 두 식은 동일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인 거야. 그러면 2창, 1창에 다 절대값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절대값을 낀 그냥 대각선의 곱으로 해. 벗기지 말고. 그럼 얘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x 하면 절대값 x의 제곱이고 얘는 3, 4 하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3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4는 0이거든. 그럼 너희들이 방정식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좀 더 이제는 관점을 좀 더 좀 넓혀서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뭘 찾는 거냐면 0과 등호가 성립하는 것을 찾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얘는 두 개의 식을 곱해가지고 0이 되는 x를 찾는 거지.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 거 아니니? 또는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생각해봐. 2x가 0일 때 x는 얼마니? 2x가 0일 때 x는 얼마야? 0.
0인 거야. 왜 0인 거야 이게? 이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2는 0이 아니지. 이건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는 그냥 제외해놓고 그냥 처리하면 끝나지. 그러니까 이게 2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부호를 상징하는 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부호를 상징하는 표현되어 있으면 0이 아니면 지워버리고 계산해도 되잖아. 그렇듯이 이게 비록 문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절대값 x하면 뭐보다 커나 같니? 0보다 커요. 0보다 커나 같은 수에다 3을 더하면 0이 되니? 안 돼. 이건 절대 0이 될 수 없는 수지. 그러니까 얘는 이 식을 지워놓고 이것만 만족하는 x만 찾으면 끝나. 이해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이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4이면 되겠구나.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절대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지워놓고 계산 안 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3 음수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이번에 절대값 x가 4일 때 x는 뭐가 되면 돼? 뿔마 4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뽑아내거나.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에 x만 있지 않네. 이게 만약에 x만 있었으면 이 방법대로 해도 되거든. 요거는 좀 곤란하지. 이거는 이거 x 쪽에 절대값 쓰면 안 되지, 이거는. 맞아? 이거 같니? 같니? 아니요. 이거 달라? 똑같네. 같은 거 아니야? 뭘 하든 3 나오니까. 같잖아. 이거는 달라요. 다르지. 이건 다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이제 벗겨낼까 했는데 그러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양일 때 음일 때 구분해야지. 그럼 이게 양이란 얘기는 x가 뭐보다 커야지 양이야. 그래서 x가 1보다 커나 같다라는 전제하에 얘는 그냥 x제곱이고 얘는 나올 때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2x 플러스 2니까 얘랑 만나면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지. 이거 완전 제곱해서 x는 얼마 나와? 1 나오는 거 잠깐만 이게 왜 잘못했어? 맞지? 이거 때문에 맞지? 그럼 이거 x 1 나오지? 1 돼 안 돼? 돼요. 되지? 해가 돼요. 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 자, x제곱에 이게 플러스 2로 되면 되지 이게. 네.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벗기면 2x 이거 마이너스 3 맞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더하니까. 그럼 이거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x가 1보다 작아야 돼. 얘 안 되지? 그래서 해는 하나, 두 개. 그 옆에 그 3-3번의 가우스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가우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설명할게요. 이거 가우스 기호라고 하죠. 무슨 기호? 가우스 기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우스 기호는 언제나 가로 열고 닫고 멘트를 해놔요. 그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 문구가 무슨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 표현이 잘못되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x는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얘는 나올 때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가우스를 딱 씌우면 여기에다가 뭐 1.5 이렇게 딱 해버리잖아. 얘는 비록 정수는 아니지만 가우스를 씌우면 얘는 정수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어떠한 정수냐면 1.5이지. 1.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 문구가 좀 헷갈리지.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수위선상에다가 딱 표시했을 때
1, 2 정수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다 가우스를 딱 씌우면 얘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정수를 말하는 거야.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얘기는 같아도 되는 거거든. 그 말은 여기가 가우스 1이다. 그럼 얘는 1이야. 정수 들어가면 그 정수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얘는 그럼 얼마다? 1이다.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1.5는 얼마다? 수직선상의 마이너스 1.5의 위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지. 무조건 왼쪽의 정수 얼마? 마이너스 2를 일컫는 거야. 그러면 0.1하고 0.9하고 얘는 어때 서로? 같은 거지. 같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만약에 1.1하고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이건 다르죠.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우스 기호는 절대값 기호가 똑같아. 절대값 기호 나오면 절대값 기호 무조건 벗기라고 그랬지. 가우스 기호가 나와도 가우스 기호는 무조건 벗겨야 돼. 근데 이걸 벗기는 방법이 달라. 벗기는 방법은 절대값 기호는 안에 있는 식이 오로지 양일 때와 음일 때로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양이면 그냥 나오고 음이면 부호 바뀌면 됩니다. 그런데 가우스 기호는 달라요. 가우스 기호는 양일 때 음일 때가 아니야. 양일 때 음일 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안에 있는 이 x가 어떤 특정의 그 정수 사이에 있을 때 특정의 다 정수 사이 이 정수로 해가지고 구간을 다 나눠야 돼. 알았어? 그럼 만약에 x가 1보다 커나갖고 2보다 작다면 얘는 얼마로? 1로 하고 얘는 얼마로? 2로 하고. 그럼 이것도 구간을 표시할 때 여기까지 등을 넣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얘는 1이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에는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게 하는 이 구간을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벗기는 방법이 다르지.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여기 문자, 절대값 안에 문자가 있어. 절대값 기호는 그 문자가 그대로 살아있지만 얘는 문자라고 하지만 그 주어진 구간에 따라 다 상수로 표현되는 거야. 정수인 상수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 x의 제한 변역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조건을 또 나눠야 된다. 일단 첫 번째, x가 뭐보다 커나 같고 0보다 커나고 1보다 작다라는 x의 범위가 있으면 이때 2x제곱, 이때 가우스 x 하면 얼마로 해야 돼? 0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0으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만 남고요. 그러면 항 두 개짜리 2차식은 그냥 상수항 2항에서 x제곱은 2분의 1을 하고 그럼 x는 뭐하고 뭐 나와? 2분의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해서 두 개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에 나온 x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것만 되잖아. 얘는 돼 안 돼? 안 되지? 얘만 되지? 두 번째 x가 1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다. 1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러면 이번에 가우스 x는 얼마야 돼? 1이야 되지? 1. 그럼 마이너스 2고 2항 하면 2야. 그럼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둘 중에 어느 것만? 1만 돼야 되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내용을 더 추가해서 얘는 지금 1차항 x에만 가우스 기호가 있죠.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 2 해놓고 가우스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2창하고 1창에 다 가우스가 씌워져 있지. 그러면 가우스 때문에 긴장하지 마. 그냥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냥 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줘. 그러면 대각선의 곱이지.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1,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하면 되잖아. 여기 이게 가우스 x 곱하면 가우스 x 제곱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가우스 x의 값을 그냥 얘기해줘. 그러면 가우스 x는 뭐하고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 나오죠. 근데 얘기했잖아. 가우스는 이 안에 있는 수가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가우스 기호 씌우면 무조건 무슨 수로? 이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우스 x는 1인 거죠. 맞죠? 가우스 x는 1인 거를 한 건데 우리가 구하는 건 가우스 x가 아니잖아. x잖아. x. 그러면 가우스 x가 1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x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1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이렇게 해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알았지? 근데 만약에 이게 가우스 x가 1하고 2가 나왔어. 그러면 x는 1보다 커나고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또는 가우스 x가 2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기 때문이지. 근데 이거는 또는니까 합쳐야 되잖아. 합쳐야 되잖아. 그럼 결국 x가 어디에 있으면? 1부터 3 사이에 있으면 가우스 x 1과 2가 나올 수 있다. 됐어? 추가적인 내용 알아도. 다음에 예제 4번에 방정식 하면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활용이지, 활용. 활용이지, 얘들아. 활용은 곧 실생활 문제지. 실생활 문제 나오면 아예 또 짜증내면 안 돼.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자, 이건 뭐 단순한 그냥 활용의 한 파트이고, 뭐 나머지 등등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를 졸라 풀어가면서 꾸준하게 고민하고 꾸준하게 연습해가면서 하면 다 돼요. 선생님이 얘기한 팁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뭐라고 그런 거야? 길의 폭은 얼마냐라고 물은 거지? 여기. 폭은 얼마냐 물은 거야? 그럼 실생활 문제라고 하는 건 구하라고 하는 값을 x로 놓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x로 놓는 거지. 됐지? 근데 이 부분의 넓이가 이거래잖아. 이거 직사각형이지.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라고 해야 돼? 60에서 x 빼고 여기의 길이는 40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얘하고 얘 곱해서 얘가 나온 x값 말하면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40 마이너스 2x 곱하기 60 마이너스 x는 1512가 되도록 하나. 근데 얘는 공통인수가 2지. 2. 그러면서 얘들아 이거를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붙인 거 플러스로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해도 관계없지. 맞아? 그리고 x-20 곱하기 x-60은 일단 2로 나누게 되면 756인가? 전개해야 돼. 전개해야 돼. 아니면 얘하고 얘 두 수를 곱하잖아. 이 두 수의 차이가 40이지. 40 차이 나는 두 수를 곱해서 756이 되는 걸 그냥 찾던가. 그래 되잖아. 그럼 찾는 방법은 이 756을 소인수분해 해버리는 거야. 일단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 어차피 그렇게 찾는 거야. 어차피 대각선의 곱이라고 하는 건 두 수를 곱해서 두 수를 더해서 같은 두 수 찾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트릭이 아니라고. 그냥 전개 80x 플러스 이거 1200이지. 1200에서 756 빼야 되지. 네. 얼마야 그럼? 444요. 444야? 맞아? 뭐 이렇게 찾나 뭐가 달라?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이거 나오고 더해서 80 나오는 거 찾아야 되잖아. 그냥 컨닝할게. 6하고 74야. 6하고 얼마? 74. 마이너스. 그러니까 x는 얼마야? 6 또는 74가 될 수가? 없어요. 없죠.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40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니까. 됐어? 4-3번은 한금비란다? 무슨 비? 한금비는 무조건 답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0으로 하는 x의 값 말하면 돼. 1대 1점 414. 그게 황금비. 예, 그냥 외웠어요. 그건 근사값이잖아. 1대 2분의 그렇게 해야지. 명함 같은 거 있지? 카드나. 그지? 자, 예제 5번 봐. 판별식 했지? 자, 주어진 2차 방식이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두어근 같도록 해라. 무조건 다 무슨 식만 쓰면 돼? 그럼 판별식 그냥 하나 써버릴게. 판별식 어떻게 돼? 1차 한계수.
2k-1 제곱하고 마이너스 4ac지. 그럼 마이너스 4k 제곱이지.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4k 제곱 소거되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야. 얘가 0보다 크고 같고 작고.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1차 부등식 풀이할 수 있니? 됐니? 넘길게. 예제 6번에 무슨 근 갖도록 하래? 중근 갖도록 해라. 얘들아 여기에서 중근이라는 말은 중근은 그 2차 식이 무슨 식이 가능해지면 중근을 가져?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알아도 중근을 가지라는 문제의 표현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이라는 어떤 주어진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어?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식을 써버리면 돼? 판별식을 이용해서 써면 더 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중근 갖도록 하라고 그랬어. x제곱 2 곱하기 a 플러스 1x 플러스 9는 0이다. 이게 2가 곱해져 있잖아. 이때는 짝수 판별식 쓰는 게 편하다고. 어차피 약분되는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루어져서. 그러면 얘는 이거를 제곱한 게 아니라 이거의 반, 즉 얘를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곱할 필요 없이 이거하고 이거 곱해서 빼면 된다 이거지. 됐지? 이런 것도 이걸 다시 전개해서 대각선의 곱을 쓰지 말고 그냥 a 플러스 1의 제곱이 9가 되는 그럼 a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a의 값을 각각 찾으면 되고. 됐지? 자 2번은 선생님 얘기한 대로 무슨 식이 될 때 그 2차 식이? 그러면 걔가 만약에 2차 방식이다 그러면 무슨 근을 갖도록이라는 표현을 갖다고? 중근. 그럼 또 판별식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a를 구해버리면 된다. 그럼 판별식은 a제곱 얘는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이죠. 이거 0으로 하는 a의 값 말하면 된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고 이거 만족하는 a는 6 또는 마이너스 2다. 됐니? 여기까지. 좀 더 빨리 나가야 되는데.